자, 이제는 리다이렉션 기능이 조금 더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에러 채널까지도 리다이렉션 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우리 보통 리다이렉션 그러면 이거, 그렇죠? 아니면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명령의 결과를 파일로 이쪽으로 표준 출력이 아닌 파일로 저장하고자 할 때, 또는 어펜드 시키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리다이렉션 이 기호를 썼는데, 이제는 이 출력뿐만 아니고 이 표준 에러 채널까지도 리다이렉트를 시킬 수가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기능으로서 앰퍼샌드를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append 기호 뒤에 append 리다이렉션 기호 뒤에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 표준 에러 채널까지도 리다이렉트가 되는, 그래서 표준 출력뿐만 아니고 표준 에러 채널도 리다이렉트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외의 덮어 씌우기로부터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noClubber라는 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noClubber를 디폴트는 비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et 명령으로, 알겠죠? set 명령으로 noClubber하고 이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만약에 이 명령에 의해서 리다이렉트 시켜가지고 이 errors라는 것으로 이 리다이렉트 시키는 과정에서 이 파일이 이미 있다면은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도록, 원래는 이게 나지 않거든요. 유닉스에서는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심지어 rm, remove나 또는 move 명령을 실행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파일을 갖다 줘버리면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이름 바꿔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i 옵션, 인터랙티브 모드로 하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묻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errors라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존재하는 파일에다 대놓고 지금 이 a.c라는 파일을 cc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파일을 보호해야겠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set noClubber라는 변수를 세팅해줬기 때문에 보호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유닉스는 비보호 모드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호 모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Clubber 변수를 세팅해버렸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errors 해가지고 file exist,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표준 출력뿐만 아니라, 지금 앰퍼샌드가 붙으면 표준 에러까지도 라는 말이 지금 되고 있네요. 자, 표준 출력뿐만 아니라 표준 에러까지도 파이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리다이렉트 할 때 앰퍼샌드를 붙여가지고 표준 에러마저도 리다이렉트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병렬질한다, 이게 뭐죠? 파이프라인이었죠. 파이핑을 시킬 때 A라는 프로세스에서 B라는 프로세서로 그 출력을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게 되는 기호죠.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넣어주게 되면 표준 출력만 일단은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표준 에러 메시지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날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c 컴파일하자 a.c 파일을 컴파일하고 이쪽으로 그 컴파일하는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표준 에러, 즉 메시지들이 전부 이 more로 넘어와 가지고 한 화면씩 이렇게 쭉 하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예입니다. 자, 이 그룹 명령어가 있었죠. 명령어 그룹,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있는 명령어 그룹이 있는데, 자, 프로세스 1에서 그 일을 한 출력물을 파일 1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리다이렉트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의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이 그룹 명령어 몇 개가 됐든 간에 이 안에 있는 그룹 명령어 그룹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앰퍼샌드가 없으면 출력만 날아갈 텐데, 출력뿐만 아니고 에러 채널까지 프로세스 2에게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가지고 마치 입력시킨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는 명령어 그룹마저도 이 출력과 에러 채널을 동시에 프로세스 2로 파이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제어를 위한 이 추가적인 내장 명령어들이 이제 있습니다. 작업 제어입니다. 자, 작업 제어에서는 우리 뭐 jobs랄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용해 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stop 명령이 있습니다. stop. 조금 이 앞부분에서 jobs 해가지고 이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진행시킨 프로세스들이 job number와 함께 예를 들어서 1번 뭐 이렇게 이것이 job number였죠. 2번 이렇게 쭉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stop하고 나서 이 job number를 주거나 또는 이 prefix 주는 방법이 있었죠. job을 명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stop하고 그 어떤 job을 명시하게 되면 그 지정된 job은 중단하게 됩니다. stop하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stop하고 %man 그러면 아마 매뉴얼 작업을 했던 모양이죠. man하고 뭐뭐뭐 했던 그 작업 뒤는 상관없습니다. 프리픽스이기 때문에 접두어가 즉 이렇게 시작하는 줄은 그 말인데 자, stop 매뉴얼 작업 매뉴얼을 보고 싶다라고 출력을 요청했던 이 명령을 stop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리픽스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단어로 시작한 이름이 이 이름으로 시작하는 작업 그 말이 되겠고 자, job number를 사용했죠. 인티저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stop %1 그러면 1번 잡이 되겠습니다. job queue에 있는 1번 잡이 되겠는데 그 잡을 stop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복습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job number를 의미하고 아까 어떤 그 prefix 시작되는 접두 문자로 우리가 잡을 지정할 수도 있고 플러스 그는 최근에 최근에 참조한 작업 이게 이제 디폴트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이 최근에서 두 번째가 되겠고 자 %%는 여러분들 키보드를 퍼센트 느낌 플러스 사인을 누르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suspend 명령이 있습니다. job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suspend 단어 자체가 그 뜻이죠.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고 자, nice라는 명령은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줘가지고 넘버 이것은 우선순위 넘버를 결정하는 건데 이 넘버라는 것은 우선순위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등급이죠. 우선순위 자 등급이 되겠습니다. 또는 수준 저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선순위는 클수록 빨리 진행할까요? 작을수록 빨리 진행할까요? 자, 우선순위는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그 말입니다. 높을수록 실행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높습니까? 우선순위가 빠릅니까? 2순위가 빠릅니까? 우리 1순위 숫자가 작은 것이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슈퍼 유저는 음수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슈퍼 유저는 저기 뭐 마이너스 뭐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슈퍼 유저급이고요. 슈퍼 유저가 아닌 이상 전부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생략되면 디폴트 값으로 4가 지정이 됩니다. 디폴트 값은 4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즉 명령이 명시되지 않으면 현재 쉘에 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쉘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 자, 그래서 nice 해가지고 우선순위 번호를 주고 어떤 커맨드를 주면 그 커맨드의 우선순위는 그 명령어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넘버로 준 숫자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작업 제어에서 no hop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맨드를 실행하는 방해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커맨드를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방해 조건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커맨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쉘의 모든 명령어가 방해 조건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커맨드는 자동적으로 방해 조건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no hop 하고 커맨드를 주게 되면 이 커맨드는 방해 조건으로부터 보호된다는 내용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notify 명령이 있습니다. notify는 지정된 또는 마지막 작업이 상태를 바꿀 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leep 하고 20초를 주고요. 이것을 백그라운드 잡으로 돌려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job
넘버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notify 하고 %1번 하고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제가 가만히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있다가 이게 됐을 때 조금 전에 네, 제가 지금 키보드를 치기 전에 벌써 들어왔네요. 이 job이 sleep 20초 동안 잠들라고 했었는데 20초가 지나고 나서 이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지금 내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sleep하고 예를 들어서 5초 줘보죠. 그러면 그냥 상태에서는 이 메시지 done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 한번 봐보시죠.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고 그냥 끝내는데 sleep 5초를 주고 백그라운드로 보내겠네요. sleep 5초를 주고 notify %1번 해놓으면 이렇게 5초가 지나가지고 잡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notify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에 대하여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notify를 설정만 하면 됩니다. notify를. 그래서 set notify를 하면 되겠죠. 자, 6번째. 로그인 쉘의 다양한 종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 쉘의 다양한 종료 방법은 로그아웃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로그인 쉘만을 종료하게 되고요. 로그인 쉘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인터랙티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실행한 모든 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터랙티브 쉘들을 종료할 때는 exit, 우리 기존에 썼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쉘을 종료시킬 때 exit를 하거나 또는 컨트롤 D를 눌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사용해왔던 방식이고, 로그아웃은 로그인 쉘에서만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쉘이 아닌 경우에는 로그아웃 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컨트롤 D는 말이죠. ignore EOF. 이거 컨트롤 D 문자가 무슨 문자입니까? EOF 문자잖아요. 자, end of file 문자거든요. 자, end of file 문자를 누르게 되면 종료되는데 ignore EOF라는 파일, 이 변수가 설정이 되면, 즉 set ignore EOF 한번 해놓게 되면 이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종료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set ignore EOF 해가지고 한번 세팅해 놓고 나서 컨트롤 D 하게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use logout to logout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ogout 명령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C쉘에서는 종료주의 2개의 파일을 끝낼 때 있으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 있는 .logout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이 쉘이 빠져나갈 때 이 파일에 있는 명령들을 실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역 이 logout 파일이 되겠습니다. etc 밑에 logout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도 존재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수행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쉘이 종료하게 될 때는 이 두 개의 파일을 끝내기 파일을 먼저 찾아보고 있으면 실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끝내기 파일의 내용에는 뭘 집어넣어 놓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그 임시 디렉토리나 임시 파일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지우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니까 자, 종료 메시지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